안녕하세요. 환경을 보살피자 환경보살입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개는 던지니스 개라는 미국 서부 해안에서 굉장히 많이 잡히는 개입니다. 한국에서는 별칭 하트 개라고도 수입이 되고, 이건 지금 쪄 있는 상태, 익힌 상태인데, 이 던지니스 개는 미국 서부 해안에서 광범위하게 북쪽에서부터 알래스카주, 그리고 워싱턴주, 오레곤주, 캘리포니아주에 이르기까지 미 서부에서 굉장히 많이 잡히고 또 어업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개입니다. 이 던지니스 개에 대한 환경과 관련된 아주 충격적인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미국이 큰 나라고 땅이 넓은 만큼 해안가도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어업의 규모도 상당히 큰데, 미국의 어업에서 연간 수확량을 비교를 해보면 이 던지니스 개는 1년에 약 2,500억 원의 가치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연간 고등어 수확량이 1년에 약 300억 원이고 조개류가 약 200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이 던지니스 개는 미국 서부의 어업에서 굉장히 큰 가치를 생산해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심지어 이게 그렇게 비싸게 팔리지도 않습니다. 한국의 제철 꽃게와 시세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사온 이 던지니스 개는 한 마리에 약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 그 정도 가격에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 던지니스 개의 맛과 식감은 킹크랩 종류에 가까워요. 꽃게보다는. 꽃게는 굉장히 살이 부드럽잖아요. 된장찌개에 넣으면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이건 살이 좀 단단하고 쫄깃한 식감을 갖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쪄서 살 통째로 발라 먹는 그런 걸 많이 즐깁니다. 자, 그리고 한 마리의 크기도 굉장히 큰 편이라서 성인 한 명이 한 마리 먹고 게딱지에 밥까지 비벼 먹으면 아주 한 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입니다. 그런데 이 던지니스 개의 생태가 기후 위기에 의해 나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NOAA의 연구에 따르면 기후 위기로 인해 바닷물이 산성화되면서 이 던지니스 개의 유생들, 새끼들 있잖아요. 아주 작은 유생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바닷물이 산성화됨에 따라서 당장 생존에 필요한 외피, 단단한 외피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성장이 더디거나 성장을 제대로 못하거나, 이 몸통이나 다리 쪽에 외피가 덜 만들어진 유생 시기를 벗어났는데도 물렁물렁한 상태로 지속되는 등 생존에 매우 불리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전에도 바닷물의 산성화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실험실에서의 연구는 있었습니다. 실험실에서의 연구 또한 바닷물이 산성화될수록 개를 비롯한 갑각류의 성장이 매우 힘들어진다는 것은 증명이 되었었는데, 이 자연 상태에서 던지니스 개, 수많은 개들의 피해가 발견된 것은 처음인 것이죠. 던지니스 개 외에도 갑각류 중에 아주 사람들이 좋아하는 랍스터 있죠. 이 랍스터가 2000년대 이전까지는 미국 동부 지역에서 굉장히 수확량이 많았는데 점점 줄어들더니 어느 순간 싹 거의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랍스터가 다 사라진 것에 대해 놀라고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이 원인이 무엇일지 분석하고 연구를 해보면서 실험실에서 이 바닷물의 산성화로 인해 갑각류의 성장이 힘들어지고 생존이 힘들어진다는 그런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기도 했었죠. 참고로 랍스터는 수온의 상승과 바닷물의 산성화 때문에 뉴욕 해안에서 잡히던 랍스터들이 1990년대까지 잡히던 랍스터에 비해서 2010년대 들면서 97%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수확량의 97%가 감소하면서 3%만 잡히게 된 것이죠. 그런 연구들을 통해서 바닷물의 산성화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이 해양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증명되기는 했었지만, 그동안의 연구 내용이 현실에서 그대로 펼쳐진다는 것은 과학자들이 예상한 대로 해양 생태계는 점점 파괴될 것이고 어업에서 수확량은 점점 줄어들 것이며 어업에 종사하는 많은 인구가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자, 그럼 지구온난화와 수온 상승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지구가 온난화되니까 수온이 당연히 상승하는 거죠. 그런데 바닷물의 산성화는 무슨 말인지 사실 직관적으로 인과관계를 바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럼 차근차근 쉽게 한번 풀어보면, 바닷물이 산성화되는 데는 첫 번째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증가는 지금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제가 학생일 때만 해도 대기 중에 0.3%가 이산화탄소라고 배웠었는데 2014년을 기준으로 0.4%로 증가했고 2019년에 가장 높게 관측된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약 414.7 ppm, 즉 0.4147%, 그 정도로 관측될 정도로 매년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기체가 물에 녹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물론 설탕이나 소금만큼 물에 탄다고 해서 많은 양이 녹는 것은 아니지만 대기 중의 기체는 그 성질에 따라서, 농도에 따라서 일정 부분 물에 녹거나 다시 빠져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수십 년 동안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0.1%나 증가할 만큼 이산화탄소의 양이 대기 중에 많아지면서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는 양이 더 많아진 것이죠.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으면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조금 복잡한데 일반적으로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서 탄산이온과 수소이온으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이 산성도를 나타내는 pH 값이 수소이온의 양을 로그 함수를 취해서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수소이온이 많을수록 pH 값이 낮아지고 pH 값이 낮다는 것은 그 액체가 더 강한 산성을 띠게 된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을수록 수소이온이 많아지면서 바닷물이 점점 산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산성화가 되면 바닷물에 있던 탄소이온이 부족해지게 되고 해양 생물들 중 이런 게 같은 갑각류, 게 같은이라고 하니까 좀 말이 이상한데 이 게나 랍스터 같은 갑각류, 그리고 산호 아니면 조개류, 이렇게 탄소이온과 칼슘이온을 섭취해서 성장하는 생물들이 성장과 유지가 힘들어지는 상황인 것이죠. 자, 방금 얘기한 해양 생물들 중에 산호가 참 특이한 생물인데요. 산호가 넓게 모여서 마치 식물의 군락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는 산호초라고 부르죠. 재미있는 사실은 산호가 동물에 속한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말미잘과 비슷하게 바닷물에 떠다니는 플랑크톤이나 유기물을 먹고 사는 동물입니다. 이 산호는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은 갑각류와 비슷해요. 탄소와 칼슘을 활용하죠. 그리고 산호의 몸속에는 조류라는 수중생물을 지니고 있는데 서로 조류와 산호는 공생관계로 서로 필요한 양분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조류의 종류에 따라서 산호의 다양하고 화려한 색깔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색깔을 지닌 산호는 보통 한 곳에서 아주 천천히 자라면서 넓게 분포되게 됩니다. 그 중에 지구 최대 산호 군락이라고 부르는 호주에 있는 대보초, 영어로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에서 가장 큰 세계유산입니다. 이 외에도 하와이와 대만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산호들이 모여서 군락을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곳들이 관광지로서 인기를 끌고 있죠. 물론 이 산호초가 인간에게 아름다움을 주고 관광 수익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해양 생물들의 서식지가 되어주죠. 지구에서 육지보다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바다, 그 넓은 바다에 해양 생물들이 아주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영양분이 풍부한 산호 근처에서 모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호 군락을 바다의 열대우림으로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산호에게도 바닷물의 산성화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바닷물이 산성화되면서 산호의 몸을 이루는 탄산칼슘의 합성이 힘들어지면서 산호가 성장하거나 유지하기 힘들어졌죠. 특히 산호는 주변 환경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바닷물의 산성화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도 산호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산호는 이렇듯 바닷물의 산성화나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 이 환경 조건이 산호에게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산호의 몸속에서 산호와 공생관계에 있던 조류들이 스스로 빠져나가거나 산호가 조류를 쫓아내버립니다. 산호의 색깔을 내고 있던 조류가 떠나가 버리면 산호는 색을 잃고 하얗게 변해가죠. 이것을 산호의 백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공생하던 조류가 떠나간다고 해서 산호가 곧바로 죽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바닷물의 산성화나 수온이 상승한 것이 일시적인 현상이었다고 하면 산호의 생존에 적합한 환경이 되면 조류를 다시 받아들이고 색깔을 다시 되찾게 되죠. 그리고 조류와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산호가 하얗게 변한 백화된 시간이 길어질 경우 보통 몇 주 정도 흐르게 되면 산호는 점점 약해지다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공생하던 조류가 없이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살아남을 수는 없는 것이죠.
산호의 백화 현상은 산호가 마지막으로 보내는 일종의 조난 신호 같은 거죠. 지구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과 바닷물의 산성화 외에도 인간이 산호를 죽이는 직접적인 요인은 많습니다. 농업에서 사용한 살충제가 강을 통해서 바다로 흘러가고 산업 폐수와 가정 폐수가 배출됩니다. 바닷가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수로 이용되는 바닷물도 냉각수로 사용되면서 뜨거워진 바닷물의 순환이 발전소 근처의 생태계를 바꾸게 되죠. 세계 최대 규모의 산호초인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경우도 2010년대 들어서 수온 상승과 산성화로 백화 현상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산호초의 많은 부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절반에 해당하는 산호가 모두 죽어버렸고, 이 피해는 벌써 매년 350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로 추산됩니다. 산호 천국으로 알려져 있는 대만 또한 최근에 비슷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2020년 대만은 예년보다 매우 더운 여름을 겪었는데, 대만 근처의 해양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산호의 백화 현상이 많이 발견되었죠. 산호의 백화 현상이 일어나고 많이 죽어가면서 해양 생태계는 큰 위험에 처했습니다. 사실 산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들 중 수명이 수백 년에 달할 정도로 수명이 가장 길고요, 1년에 1cm 자랄 정도로 아주 천천히 성장합니다. 우리가 보는 산호초는 수백 년에 걸쳐서 자란 것이죠. 그 말은 한번 훼손되면 복원되기까지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상위기로 인해 산호초 생태계가 망가지게 되면 삶의 터전을 잃은 해양생물들이 그 산호 근처에서 떠나가게 되거나 목숨을 잃게 되겠죠. 그로 인해서 어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되고, 호주나 하와이, 대만 같은 산호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로 유지되던 관광업도 많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사실 지금 어업과 관광업으로 돈으로 환산해서 피해를 계산하고 추산하고 있지만, 사실상 생태계 파괴는 값어치를 매기기 힘듭니다.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경제적 손실이 매년 350억 달러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어업이나 관광업으로 계산된 손해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큰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오늘 던지니스 개와 함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번엔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